여러분, 컴퓨터가 완벽한 범죄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모든 클릭, 모든 파일 열기, 모든 인터넷 연결이 마치 지문처럼 흔적을 남기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윈도우 레지스트리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숨겨진 디지털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진짜 탐정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 숨겨진 흔적들,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디지털 수사는 시작됩니다. 사용자가 남긴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까지 추적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그 해답은 말이죠. 바로 윈도우 레지스트리 안에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오늘의 디지털 범죄 현장이에요. 겉보기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사용자의 거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는 일종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? 자, 수사의 첫 단계. 바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는가, 이걸 밝히는 거죠.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용의자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알아내는 게 수사의 기본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증거가 뭐냐? 바로 유저 어시스트입니다. 사용자가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? 그럼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 남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언제 실행했는지, 그리고 총 몇 번이나 실행했는지까지 다 나오니까요. 용의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. 이 데이터가 그냥 보이지 않고 ROT13이라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.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알파벳을 13글자씩 밀어서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해독해야만 진짜 프로그램 이름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유저 어시스트는 그래픽 화면이 있는, 그러니까 GUI 프로그램만 추적하거든요. 해커들이 자주 쓰는 시커먼 명령창, 그런 커맨드 라인 도구는 기록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증거, 바로 심캐시와 엠캐시를 비교해 볼게요.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. 표를 보시면 심캐시는 어떤 파일이 이 시스템에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 줘요. 근데 이게 시스템을 끄면 정보가 날아갈 수 있어서 재부팅 전에 빨리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. 반면에 엠캐시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. 설치된 프로그램이 언제 처음으로 실행됐는지를 기록하거든요. 그리고 진짜 강력한 기능은 파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SHA-1 해시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. 이 값만 있으면 바이러스 토탈 같은 사이트에서 이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럼 이 증거들을 어떻게 분석할까요? 일단 레지스트리에서 필요한 부분, 이걸 하이브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 시스템에서 통째로 뽑아내야 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렉세이브 명령어를 쓰는 거죠. 근데 이 파일은 그냥 열면 깨져서 보이니까 심캐시 파서.py 같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서 사람이 읽기 쉬운 CSV, 그러니까 엑셀표 같은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요즘 최신 윈도우, 그러니까 윈도우 10이나 11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뱀과 댐이라는 건데요. 이건 프로그램의 마지막 실행 시간을 정말 칼같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까 봤던 유저 어시스트보다 훨씬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죠. 이 중요한 증거는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레지스트리 경로에 숨어 있습니다. 경로 맨 끝에 가로 열고 SI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보안 식별자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사용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예요. 그러니까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 정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프로그램 실행 기록은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에는 용의자가 어떤 외부 장치를 연결했고 또 어떤 파일들을 열어봤는지 그 흔적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. USB 연결 기록을 추적하는 건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주 체계적이요. 첫째, USB 스토어에서 연결된 장치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서 어떤 USB인지 특정하고요. 둘째, 마운티드 디바이스에서 이 USB가 E 드라이브였는지 F 드라이브였는지 어떤 드라이브 문자로 할당됐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마운트 포인트 2에서 어떤 사용자 계정이 그 USB를 사용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거죠. 완벽하죠? 자, 그럼 사용자가 어떤 파일들을 만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리센트 닥스와 오픈 세이브 MRU,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.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요. 리센트 닥스는
secret.docx처럼 파일 이름만 기록하는 반면 오픈세이브 MRU는 C 드라이브의 어디 폴더 안에 있는 secret.docx처럼 파일의 전체 경로를 다 기록한다는 점이에요. 여기서 진짜 분석가들만 아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. 만약에 용의자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연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로 끌어서, 즉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열었다면 그 흔적은 오직 리센트 닥스에만 남습니다. 오픈 세이브 MRU에는 기록이 안 돼요.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사용자의 행동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쉘백스. 이건 진짜 보물창고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. 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놓치곤 하는데요. 여기에는요, 심지어 지금은 삭제돼서 사라진 폴더나 잠깐 연결했던 외장하드, 심지어 회사 네트워크 서버 폴더에 접근했던 기록까지도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숨겨진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포렌식 분야의 전설이죠. 에릭 지모만이 만든 도구를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SBCMD 명령어를 보세요. 여기에 분석하려는 사용자의 엔티유저 데이터 파일 경로만 딱 지정해주면 그 사용자가 봤던 모든 폴더의 접근 기록을 CSV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뽑아줍니다. 자, 이제 컴퓨터 내부의 흔적은 많이 봤으니까요. 용의자의 활동 반경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. 컴퓨터 바깥 세상과의 연결, 즉 네트워크나 원격 접속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해커들이나 내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, 즉 RDP 흔적을 추적할 땐 이 두 개의 레지스트리 키가 아주 결정적입니다. 먼저 왼쪽에 디폴트 키를 보면요, 용의자가 최근에 접속했던 서버 IP 주소 목록이 쭉 나옵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의 서버스 키인데요. 여길 파고들면 각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떤 사용자 이름을 썼는지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. 네트워크 리스트 프로필은 디지털 증거를 현실 세계의 실제 장소와 연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고리입니다. 이 컴퓨터가 접속했던 모든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이름, 그리고 처음 접속한 시간과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이 전부 기록되어 있거든요. 만약 기록에 강남역 스타벅스 와이파이 같은 이름이 특정 시간에 찍혀 있다면 그 시간에 용의자가 강남역 스타벅스에 있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수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시스템에 몰래 숨어든 악성 코드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은신처를 급습해 보겠습니다. 멀웨어들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자기가 알아서 다시 실행되도록 여러 곳에 흔적을 남겨놓거든요. 멀웨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는 바로 이 런키들입니다. 제일 흔한 건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실행되는 HKCU 밑에 런키고요. 관리자 권한이 있다면 모든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실행되는 HKM 밑에 런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특히 교묘한 놈들은 런 원스 키를 쓰는데요. 이건 딱 한 번만 실행되고 목록에서 자기를 싹 지워버려서 흔적을 숨기니까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도구 자체가 아니라 이 증거들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탐정의 사고 방식입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이죠. 진정한 전문가는 절대로 하나의 증거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자, 오후 2시 30분, 심캐시를 보니 malware.exe라는 파일이 시스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딱 5분 뒤 2시 35분에 유저 어시스트와 뱀이 동시에 사용자가 그 파일을 실행했다고 알려주네요. 이렇게 여러 증거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교차 검증할 때 우리의 결론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초보자는 유저 어시스트 키에 뭐가 있나? 이렇게 도구부터 생각해요. 하지만 전문가는 좋아, 지금부터 프로세스 실행 증거를 전부 찾아보자. 이렇게 목표를 먼저 세웁니다.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저 어시스트, 심캐치, 엠캐치 같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거죠.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술들은 정말이지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. 이 힘에는 아주 큰 책임이 따릅니다. 반드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다루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디지털 탐정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.
여러분의 그런 작은 응원이 저희라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